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문화계의 갓피플입니다. 작품으로 시대를 이야기했고 대사를 통해 삶에 대한 질문을 던져왔던 분입니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스티븐 스필버그, 배창호 감독과 함께합니다. 그걸 보자마자 호텔 방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 뜻밖이었어요. 야, 그 우리가 있다. 그렇게 감사할 표현이 저도 뿌듯하고 고맙고 네. 같이 기쁨을 나누는.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최근에 배창호의 클로즈업을 개봉했더라고요. 굉장히 화제를 모았어요. 어떤 작품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네. 배창호의 클로즈업이라는 뜻은 저의 작품 세계를 좀 가까이 들여다본다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고, 네. 제가 만든 18작품의 주요 촬영지들을 제가 직접 나레이터가 돼서 안내하면서 네네. 그 촬영지에 얽혔던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또 그 영화의 약간의 설명, 그리고 간간히 저의 영화관, 예술관 그런 걸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는 작품인데 장소가 아주 많이 있어요. 네. 뭐 설악산, 동해안, 제주도, 경주, 김제평야, 미국, 일본까지. 그러니까요.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다녀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18개의 영화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곳들을 다시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한참 전 일이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멀게는 뭐 40년이 지난 것도 있고 네. 가깝게는 뭐 10여 년 전인데 그 장소에 대한 소회는 사실 이것도 촬영인 만큼 촬영에 집중하느라고 뭘 이렇게 느끼고 과거를 회고할 시간은 없고, 네. 물론 촬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떠올릴 때가 있었는데, 예. 특히 기억나는 것은 여기서 충무로, 바로 여기서 가깝죠. 네, 여기죠. 그 충무로에 가면은 한국의 할리우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거리를 지나가면은 거기 서 계셨던 배우분들, 스태프들, 또 거긴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예. 영화 기자재, 그렇죠. 빌려주는 곳, 편집실, 영화사, 의상실, 백반집, 목욕탕, 스탠드바, 막걸리집까지 딴 데 가지 않더라도 네.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맞아요. 그곳을 찍으면서 좀 감회가 있었고, 네. 또 한국의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었어요. 저기 종로 3가에서 네. 을지로 3가, 여기 퇴계로 3가까지 이르는 거기를. 그 명문 극장들, 맞아요. 피카드리, 네. 단상사, 명도극장, 네. 스카라, 서울극장, 국도극장, 그리고 작년에 폐관됐던 대한극장까지. 네. 이제 거기를 다니면서 예전에 극장에서 개봉을 하면은 마치 축제날 같았거든요. 네. 물론 흥행이 잘 된 영화에 한해서. 그럼 관객들과 서로 눈인사를 주고받고 사인도 하고 대화를 하던 그 시절. 낭만이 있던 많이, 시절이네요. 그럼요. 네. 생각이 많이 났고, 그리고 강원도에 설경을 찍으러 강원도를 많이 갔어요. 네. 가까우니까 네. 서울에서. 그때 그 드넓고 흰 그 눈 벌판들이 많이 사라졌구나. 땅은 그대로지만 네. 레저나 또 스포츠 때문에 뭐가 많이 그래서 세워졌군요. 영화인으로 한 사람으로서는 안타까움을 느꼈고, 예. 또 미국의 데스밸리라는 곳을 갔어요. 네네. 서부에 있는 아주 그 황량한 사막인데 딱 깊고 푸른 밤이라는 영화를 찍으러 갔든지 40년 만에 갔는데 영화에 점프컷이라는 게 있거든요. 점프. 시간을 건너뛰어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붙이는 네. 마치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40년의 세월을 딱 생략해서
거기 쓴 것 같은 네. 그런 흐름을 느꼈고, 네. 아까 이렇게 쭉 나열이 됐던 18개 작품 중에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을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세요? 가장 관객이 많이 들었던 영화? 고래산인가요? 가 아니라 아니에요. 정이라는 영화는 일반 정이 가장 관객들한테는 잘 많았군요. 안 알려진 영화인데 2000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네. 개봉 당시에는 전국 개봉도 못했고 저 독립 영화였어요. 일종의 시대극인 독립 영화인데 그 당시에는 개봉을 서울에 한 2군데 네. 배급 비용이 부족해서 네. 그래서 관객이 한 10,000명도 안 들었는데 나중에 유튜브에 이게 올려져 가지고 아, 스페인 자막으로 어떤 스페인 관객이 한 10년 전에 해외에서요? 1년에 한 100만씩 오르더니 다른 나라 관객들도 보고 우리나라 관객들도 보아서 1,350만 와, 뷰를 1000만이 넘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달성을 아, 와. 그래서 네, 그러네요. 하나 그렇게 대표적으로 꼽겠습니다. 네, 또 2000년이 넘어서 또 빛을 본 정이라는 영화가 또 마음이 가시는군요. 그 정의 주인공이 아내분이신 네, 맞습니다. 거죠? 저하고 3작품을 같이 했어요. 네. 김유미 네. 배우님이 하신 작품이기에 또 더 애정이 가실 수 있겠네요.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은가요? 집사람은 저하고 네. 저 같이 연기를 하면서 네. 정말 심각하게 저하고 갈라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 고민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개인적인 관계를 잊어버리고 네. 너무 푸시한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를 했다든지 그럴 수 있죠, 일하다 보면. 그래서 직업적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2번째 작품인 철인들이라는 영화예요. 그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그 산업전사들이 큰 철구조물을 만든 실화를 다루는 영화였는데 그 현장 자체가 상당히 철 구조물들이라서 위험하고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촬영을 그 철구조물이 그 당시 만들어져 가지고 몇백만 불짜리인데 중동으로 가야 됐어. 그 공기에 찍었어야 됐어요. 그 촬영 현장이 마치 전쟁터 같았고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어떤 분들이 배차호 감독이 철인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뷔작이 꼬방동네 사람들이잖아요. 판자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거기에 사람들인데 그것도 굉장히 애정이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데뷔작이니까요. 첫 작품이니까. 근데 이거 제가 영화를 봤는데 영화와 이 포스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느낌이 조금 달라요. 포스터는 역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네. 장르, 멜로드라마처럼 네. 뭐 꼬박 눈물 네.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한다든지 네. 그래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좀 그래서 좀 조금 성화 다르군요. 성격하고 다르게 되는 것들이 좀 있죠. 이렇게 영화 활동을 해오시면서 감독님 상을 정말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상 다 받은 거 혹시 몇 번인지 세 보셨어요? 아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쫙 펼쳐놓고 이렇게 네. 하다가 그 사람이 상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 무뎌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칭찬이 주는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사람이 이제 좀 도취하고 좀 오만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물론 그런 걸 느낀 건 나중이지만 세어보지는 않았고 제일 기억나는 상은 한국영화평론가협회에서 꼬박동네 사람들로 네네. 감독상을 줬어요. 보통 신인 감독상을 주고 감독상은 몇 해 후에 주는데 네. 제가 아마 최초의 최초로. 그 본상 감독상을 수상한 신인 감독이어서 그때가 네, 거의 기억이- 29? 29이었죠. 그죠? 우리나라 와. 나이로 30초 30이고. 예. 자, 이쯤에서요. 저희가 감독님의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보기 위해서 담담담 토크라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보석함 안에 보석 같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 뽑아주시면 저희가 얘기를 끌어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추억담을 한번 나눠볼게요. 추억이 된 얘기입니다. 나는 현대종합상사 공채 일기다. 게다가 경영학 공부도 하시고요.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영화로 넘어오신 거더라고요. 아유, 오래전 얘기네요. 네. 1970년대 중반은 우리나라 수출
이제 증진을 하기 위해서 많이 그 정부나 산업계에서 노력을 기울일 텐데 네. 10대 종합상사라는 게 세워졌고 네. 제가 현대그룹에서 만든 현대종합상사에 말씀하신 공채일기로 들어갔다가 해외 지사를 만들 때 아프리카 케냐라는 곳에 예. 수도인 나이로비의 1인 지사장으로 제가 파견을 갔죠. 네. 거기 1년 있으면서 동아프리카 최초 선박 2척을 제가 팔아서 거기 신문에도 나서 실적도 큰 실적을 괜찮았는데 내셨네요. 그때 고민은 이제 안정된 직장에 들어와서 실적도 있고 네. 진급도 하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영화를 계속 강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어서 딱 이때 그만두자. 그래서 1년 있다가 사표를 내고 네. 귀국을 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뭐 경영학과를 가셨고 이제 현대종합상사에 들어가셨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항상 영화가 있으셨던 네, 거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셨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네. 초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해야 되겠다. 그때는 영화 감독이 뭔지 모르니까 네. 스크린에 나오는 그 배우처럼 나도 저런 영화 배우가 돼야지 라는 그런 소망을 남몰래 가졌어요. 네. 근데 이제 감독으로 바꾸게 된 건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바꿨지만 영화가 무척 좋아서 무진장 많은 영화를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길이라는 영화였어요.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흑백 영화 길. 잠파노, 젤소미나라고 하면 좀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고 지금도 그 마지막 장면을 좋아합니다. 그 잠파노라고 하는 떠돌이 차역사가 순진무구한 처녀인 젤소미나를 자기 조수로 데려와서 조수로 쓰고 또 나중에 그 개인적으로도 유린을 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좀 온전치 못한 백치인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나니까 버리고 겨울날 버리고 떠나요. 그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여자가 그렇게 쓸쓸히 바닷가에서 죽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주막집에서 막 술을 먹고 싸움을 하다가 바닷가에 탁, 그게 마지막 장면인데 밤 바닷가에 툴썩 주저앉았더니 막 이렇게 하늘을 봐요. 근데 그 시선이 아주 좋아요. 뭔가 들려온 듯이. 그때 그 유명한 트럼펫 주제곡이 나와요. 라라리리리 라라리리리. 그 장면이 아주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영화를 계속 좋아하셨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지만 진짜 영화판에 이렇게 뛰어든다고 할까요? 이 시작은 이장호 감독님 밑에서 네, 처음 맞습니다. 시작을 하신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장호 감독님과 하게 됐나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장호 감독님을 찾아뵀어요. 네. 이 시나리오가 어떠냐. 네. 근데 그분은 이 젊은이들에게 문호를 많이 개방하시는 분이에요. 열려 있는 분. 네,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네. 물론 학교 선배라는 개인적인 인연도 있지만 친분을 갖게 됐고 그분이 이제 다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실 때 잠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될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다시 일을 하게 될 때 제가 조감독으로 발탁이 돼서 일을 하게 됐죠. 이장호 감독님 저희 이야기를 담다에도 이제 출연을 해주셨기도 했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배창호 감독님 얘기를 종종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혹시 하신 얘기 들으셨어요?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하셨다고요. 예. 고마운 말씀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장호 감독님은 인재를 알아보고 문호를 개방하는 분이고 네. 그 당시 제가 많이 배웠던 거는 80년에 그분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사회의 그늘, 소외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찍어서 제가 조감독을 했는데 네. 그분은 발로 시나리오를 쓰는 분이었어요. 머리로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쓰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정말 거는 뛰어다니면서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요즘에 발로 쓴다 그러면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북창동에 가면은 인력시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인력시장은 소위 중국 요리집, 중국집에 일하는 특히 배달원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 배달원들을 이제 채용하고 하는 그런 시장에 이제
저희가 헌팅을 갔는데 네. 거기 새벽부터 아주 어린 10대 어린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네. 이름 없이 야야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걸 보고 그분이 장관님이 많이 이제 충격을 받고 네. 인권의 사각지대구나라고 느끼면서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분의 추진력이 엄청 강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이렇게 벌리세요. 네. 수습 못하는 것도 많았지만 그런 추진력 그런 걸 많이 옆에서 배웠습니다. 배우셨겠어요. 아, 감독님 하면 이제 배우분이 몇 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나는 배우 이정재가 말이 없어서 좋았다. 말이 없어서 좋으셨어요. 이정재 배우와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말이 없어서 좋으셨어요. 뭐 어렵기도 했겠지만 네. 그 자기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는 그 당시 청년이죠. 굉장히 또 신인 청년은 때였으니까요. 아니었고 진중했어요. 예. 사고를 깊이 하고 이렇게 신중하고 젊은 남자라는 영화에 네. 데뷔 시켰다 그러나요? 네, 데뷔하게 그렇죠. 됐는데 그냥 그 시나리오의 그 인물 그 자체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더 연출을 한다든지 아. 설명할 필요 없이 그 친구가 갖는 그 느낌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줬고 너무나 다 잘해줬고 네. 그래서 대사만 좀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고면은 그 느낌을 훌륭히 잘 표현을 해서 여러 가지 신인상도 아마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네, 이런 이정재 배우에게 배우를 혼낼 만한 일이 참 없었는데 딱 한 번 혼낸 적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혼내셨어요? 내가 과거 그 인터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기억이 안 나다가 났습니다. 네, 언제예요? 그게 촬영장에서 네. 그 옥상 그 주인공이 굉장히 그 자기 고뇌에 차 있을 때 네. 아주 높은 옥상에 난간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줄타기 하듯이 바로 이 장면이죠. 네 맞아요. 네. 여기서 어이구. 저겁니다. 예. 아, 이게 왜요? 이걸 왜 저기 혼내셨어요? 사실 안전한 데거든요. 네네. 저기만 선을 지키면 네. 그래서 내가 연출한 대로 저기서 그러다 내려오면 되는데 그냥 이 친구가 한 번도 아, 자기는 계산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진짜 이 스태프들은 분장팀이고 뭐고 다 카메라 옆에 이러고 있는데 저도 놀라셨군요. 너무 진짜 놀랐어요. 떨어지는 줄 알고. 예. 아니 그게 깜짝 놀랄 수밖에 깜짝 없었죠. 그쵸. 안전장치 없었거든요. 안전하게만 하는 그 손만 지키면 안전한 데였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한번 야단을 쳤어요. 그렇다면은 배우 이정재가 보는 감독님은 어땠을지 좀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을 필모에서 뽑자면 어떤 작품을 뽑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배창호 감독님의 젊은 남자를 뽑거든요. 배창호 감독님께서 그때마다 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좋은 설명과 아버지 같이 푸근하게 아주 잘 저를 보듬어 주셔서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고 앞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정재라는 배우를 발굴하고 키워주신 거잖아요. 아이고. 지금 뭐 세계적인 배우가 됐잖아요. 네. 뿌듯하세요? 그럼요. 네. 몇 해 전인가 미국 배우 조합에서 네. 뽑는 남자 주연상? 네. 그 배우의 조합에서 뽑는 게 더 값어치가 있죠. 그렇죠. 그걸 보자마자 호텔 방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 뜻밖이었어요. 거기 파티도 가고 그럴 텐데 네. 저한테 참 야, 그 우리가 있다. 그렇구나. 그렇게 감사할 표현이 저도 뿌듯하고 고맙고 네.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었죠. 네. 명절 때 자주 와요. 그래서 이제 그만 와도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 하고 저를 잘 좀 챙겨줍니다.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얘기하고 또 그 영화 시사회도 가고. 명절 때 선물 뭐가 좋아요? 한우도 있고 굴비 세트도 있고 왜 궁금해요? 감독님 하면 뭐 이정재 씨도 그렇지만 안성기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18개의 영화들을 쫙 봤지만 그중에서 13작품을 같이 하셨어요.
와, 이 정도면은 정말 페르소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감독님한테 안성비라는 배우는 어떤 배우인가요? 저의 많은 작품을 두드러지게 만든 참 고마운 연기자고 동지자 또 친구자 그렇죠. 저도 안성기 씨하고 13작품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한 작품 한 작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감독의 사람에 대한 견해에 의해서 캐스팅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물론 안성기 씨가 소위 말해서 악함도 했어요. 나쁜 역. 예, 그렇죠. 젊은 남자, 뭡니까. 깊고 푸른 밤이라는 네, 영화에서 네. 그런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막 사람도 막 이렇게 네. 폭력도 일삼는 그런 성격인데 그런 사람이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다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성기 씨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선함, 그다음에 우수, 그다음에 고독감.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 중간중간 다 투영할 수 있어서 그렇게 작품을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영화에 대한 사랑. 그 안성기 씨 자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촬영장에 가면 그렇게 편안하다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아마 촬영장에서 익숙해져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촬영을 했기 때문에 선배 영화인으로서 저에 대해서 촬영 현장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많이 얘기를 해줬고. 예. 앞으로 이제 내가 이런 감독, 어떤 감독이다, 이렇게 어떤 감독이다라고 남고 싶으세요? 지금 영화를 예술로 인지하고 영화 예술이라는 말 자체도 좀 낯설지만은 제가 영화를 혼자 하고 싶어 했고 또 영화를 혼자 공부하고 영화 감독이 됐을 때부터는 그때는 다 영화를 예술가 심지어 우리 충무로 이렇게 가서도 선배 감독들이 예술가라고 부를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영화 예술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많이 엽서져 가고 있는데 영화가 예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지탱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감독.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기진무량이다. 기진무량. 앞으로 나가는 데는 끝이 없다. 이 영화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힘들고 오손 웰스라는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술의 함정은 끝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앞으로도 해야 되고 갈고 닦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 걸음 한 걸음 배우고 읽고 생각하고 느끼고 네, 예술로서의 영화를 하신 분입니다. 영화를 정말 사랑하는 영화 감독 배창호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 다음에 만나요.